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정지용의 춘설이라는 시를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 작가죠. 현대 시인이고요. 이 사람 여러분들이 가장 1차적으로 좀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미지스트라는 거예요. 이미지스트라는 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뭐를 시에서 굉장히 강조했다? 네, 뭐를 강조했다? 맞아요. 이미지를 강조한 시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미지. 이미지 하면 여러분 뭐 상승, 하강도 있고 동적, 정적 이미지도 있고 뭐 다양한 이미지의 종류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죠? 감각적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감각적 이미지를 중요시 여겼던 시인이 그런 시인들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이미지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지용은 그런 이미지스트의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중요시한다고 했을 때도 이게 무슨 말인지 라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정리하고 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라는 거, 여러분 감각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에게 감각이 몇 개가 있죠? 사람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감각이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오감이 있죠. 5개의 감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5개의 감각. 시각을 자극하는 것, 또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개의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각적 이미지를 시에서 중요시 여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5가지의 감각을 시 안에서 대단히 많이 활용했다. 다시 말하자면 시각을 자극하는 어떤 표현을 쓴다든지 시각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표현 뭐가 있을까 여러분? 색채 있겠죠. 색채. 그래서 자기 시 안에서 색깔을 대단히 많이 사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연물들은 대부분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자연물들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사물들, 선생님 뒤에 있는 여기 화분 보이죠? 그죠? 이런 거 다 시각을 자극하는 자연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 안에서 되게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감각적인 이미지를 썼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청각은 소리일 거고, 그지? 소리, 후각은 뭐 향기, 냄새와 관련된 단어들을 쓰는 거죠. 미각은 어떤 맛을 느꼈다라는 표현들을 쓰는 거, 촉각이라는 건 느낌이죠. 그죠? 감촉.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과 관련된 표현들이 시 안에 나와 있다 그러면 감각적인 이미지가 되게 부각이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지용은 이걸 대단히 많이 활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스트들은요, 요 오감을 그냥 단순하게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두 개를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을 가지고 활용도 하죠. 그렇게 활용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공감각 이죠. 그리고 공감각이랑 비슷한 거 뭐가 있어? 복합감각이 있고요. 정지용 같은 이미지스트들은 이런 공감각과 복합감각도 대단히 많이 활용을 하는 시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합감각이나 공감각이 뭔지도 좀 정확하게 이번 시간에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감각은요, 감각의 전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다. 전이는 옮겨서 이동했다 이런 뜻이야. 옮겨서 이동했어. 그러니까 원래 그 단어가 어떤 특정한 감각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종소리 하면 여러분 이건 종소리 생각해보세요. 땡땡 울리는 종소리. 그건 여러분 우리의 감각 중에 뭐만 자극해? 뭐만? 청각만 자극하잖아요. 그죠? 청각만 자극하는데 정지용이 예를 들어서 이 종소리를 가져다가 시 안에서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파란 종소리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지. 파란 종소리. 그러면 원래 종소리는 청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옮겨서 이동시켰어. 뭐로? 시각으로. 파란색 색채요. 그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원래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감각 말고 시 안에서 전혀 새로운 낯선 감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감각의 전이 공감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됐죠? 복합감각은요, 감각의 전이가 있다 없다? 전이는 없어요. 전이는 없고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감각을 함께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복합감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까만
짜장면의 고소한 맛 했을 때는 까만 짜장면 하면 이거는 색깔이니까 여러분 뭔 거야? 시각이 될 거고요. 고소한 맛 하면 그냥 미각인 거예요. 이걸 그냥 두 개를 같이 썼지 뭐 이 감각을 어떤 특정한 감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까만색인데 까만색이라는 것을 뭐 미각으로 바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까만 거는 짜장면의 색깔인 거고 고소한 것은 짜장면의 맛인 거죠. 그래서 시각과 미각이 같이 나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복합감각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지용이 이미지스트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감각적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감각적인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문학의 표현법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학을 좀 듣기 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문학의 개념이니까 이번 시간에 좀 잘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춘설입니다, 여러분. 춘은요, 봄춘자예요. 설은 눈설자야. 그러니까 봄에 눈이 왔다는 거네. 봄에 눈이. 선생님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학원으로 나왔는데 학원에 나와서 처음 강의를 했던 해 겨울이 너무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요. 어떠냐면 3월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수업하던 어떤 다른 여자 선생님이랑 카페에 차를 마시러 갔거든요. 3월이었어, 3월. 그래서 옷도 되게 가볍게 입고 그랬었는데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깥을 봤는데 3월인데 눈이 막 펑펑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만 해도 야 너무 신비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3월에 눈이 오는 걸 보고 그야말로 춘설이었지, 춘설. 되게 기분이 되게 묘하면서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요 몇 년 보면 3월에 눈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3월에 눈이 그것도 펑펑 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런저런 기후 변화다 뭐다 해가지고 뭐 도대체 이게 춘설이 봄에 눈이 뭐 별로 신기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변해버린 그런 기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봄에 눈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낯선 느낌? 굉장히 신기한 느낌? 이런 것들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정지용도 이분도 어느 날 아침에 창문을 탁 열었는데 밤새 눈이 온 거죠. 근데 그 계절이 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봄에 눈이 오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그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을 시로 읊었어요. 그게 춘설이라는 시입니다. 자, 시 안에서 봄에 온 눈을 보고 시인이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 좀 주목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래는 현대시잖아요. 현대시는 자유시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유시라는 건 은율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안으로 숨어 있다는 거야. 은율이 안으로 숨어 있다는 얘기죠. 내재율을 가지고 갑니다. 은율이 안에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대구법이나 반복법이나 이런 다양한 표현법들이라든지 시적 허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안에서 아주 은밀하게 은율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걸 우리가 자유시라 그래요. 서정시죠. 서정시는 개인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게 현대시의 기본적인 갈래의 특징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은 어떠냐?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정지용은 어떻다? 이미지스트다. 대단히 감각적이다. 그리고 봄에 눈이 온 풍경을 그려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림이 그려져. 시를 읽고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쫙 떠올라요. 묘사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재. 주제와 관련된 소재가 뭐냐? 그럼 작품 제목에 나와 있죠. 봄에 내린 눈이다. 자, 봄에 눈이 내렸어.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고전문학에서 봄에 눈이 온다 그러면 보통 그 눈은 장애물, 방해자, 뭐 회방꾼, 봄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시련, 고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이 시에서는 어떨까? 자, 주제 보고 가실까요? 먼저 춘선이 내린 자연 풍경에서 느껴지는 봄의 생명력. 와, 이 사람은 눈이 내렸는데 그 눈을 보면서 봄의 생명력을 느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춘설은 여러분 플러스의 의미를 갖는다, 마이너스의 의미를 갖는다.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자, 주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 주제가 시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은 역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특징 갑시다. 역설 나올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세요.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시각, 촉각, 후각, 아주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따 찾아보세요. 화자의 시선이나 화자가 떠올린 상상을 중심으로 봄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먼 산, 차라, 서늘없고 빛난, 향기로워라, 감각적인 심상, 풍경이 아름답게 묘사가 될 거고요. 옹송구리고 파릇한, 옴짓아니기던 오물거리는 이런 시어를, 그러니까 우리말을 굉장히 예쁘게 다듬어서 음악성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악성을 느끼게 하는 시어를 활용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말도 같이 매칭하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주로 유음을 활용하는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유음의 활용. 유음이라는 거 여러분 뭐예요? 유성음을 말하는 거죠? 유성음은 다시 말하자면 울림소리를 말하는 거고, 울림소리라는 거 뭐죠? 니은, 미음, 리을, 이응 이런 애들을 울림소리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모음들을 많이 활용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시어에서 음악성을 느끼게끔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풍경을 보고 봄의 생명력을 느끼는 인간의 순수한 서정세계를 형상화했다. 자, 봄의 생명력을 느끼는 인간의 순수한 서정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특징으로 보고 가시고요. 이 특징들이 본문에서 실제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확인하면서 먼저 찾아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문 열자 선뜻. 이분이 문을 열었구나. 선뜻. 선뜻은 깜짝 뭐 이런 거잖아. 느낌표 땅 찍혔다. 여러분 무슨 어조 만드는지 아시죠? 영탄적 어조 만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분이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이런 표현이 나왔네. 먼 산이 이마에 차다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창문을 쫙 연 거지. 창문을 쫙 열었더니 산이 보여. 되게 멋진 곳에 살고 계신가 보다 이분. 산이 딱 보이는데, 멀리 산이 보이는데 이마에 쨍 하는 찬 공기가 딱 부딪히는 느낌이 났던 거지.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죠? 차라 이런 거 뭘까? 한번 생각해보자.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우수절이라는 건 여러분 우수가 끼어있는 절기다. 그런데 우수절이 언제냐면 여러분 2월 19일이야. 양력으로 2월 19일이고요. 우수다라는 건 눈이 녹아 비가 되는 절기예요. 그게 우수절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24절기를 나눴었잖아. 12달 중에 12달을 이제 24절기로 나눴을 때 우수절이라는 건, 그래서 눈이 녹아 비가 되는 절기인데 다시 말하자면 뭐야? 봄이 오는 절기인 거죠. 그게 2월에 있는 거야. 그럼 2월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이니까 2월 1일 아침인 거죠. 2월 1일 아침에 문을 탁 열었는데 먼 산이 탁 보이면서 이마에 찡 하는 느낌이 났다. 그 얘기야. 새삼스레 새삼스럽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쑥쑥 지나쳐 갔었는데 갑자기 그날 뭔가가 갑자기 탁 번쩍 눈에 띄는 거죠.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산뿌리, 산 꼭대기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를 했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를 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떤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를 독해할 때는 앞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라?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좀 잡아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제를 파악하기가 쉬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선생님이 여기 한 3년 정도까지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2월 1일 첫날 아침이야.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 이 사람이 문을 쫙 열었어. 뭐가 보였어? 산이 보였어. 먼 산이 보였는데 그 산의 산 꼭대기에 뭐가 내린 거야? 눈이 온 거지. 눈이.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 그 산에 그 하얗게 눈 덮인 산 봉우리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마가 쨍 하고 차가운 느낌이 착 들었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그거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정리한 거 한번 보실래요? 상황 선생님 어떻게 정리해놨어? 봄날 아침, 눈이 온 풍경을 본 거죠. 됐죠? 그 다음 보세요. 얼음 금 가고, 자, 선생님 4연으로 넘어갔습니다. 얼음 금이 갔어.
바람 새로 따르더니 자 여러분 얼음이 금이 갔어? 계절이 언제가 됐다는 얘기야? 봄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바람이 새로 따랐다는 건 여러분 겨울바람이 이제 아니라는 거지. 무슨 바람이 새로 불어오기 시작했어? 봄바람이 새로 불어오기 시작했어. 흰 옷걸음 흰색 색채어 나왔다. 여러분 어떤 의미지? 시각이다. 그지? 절로 향기로워라. 옷걸음이 어떻게 향기롭지? 향기롭다는 건 뭐야? 후각이다. 그지?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번 이상한 표현법이 나온 것 같아. 그지? 흰색의 옷걸음이 어떻게 향기로울 수가 있지? 이상하다. 이런 느낌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표현법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요런 거랑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었냐면, 먼 산이 이마에 차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먼 산이 보였어. 그건 시각이잖아? 근데 어떻게 차갑지? 시각이? 봤는데? 본 걸로 어떻게 차가워질 수가 있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비슷한 것도 뭐 있어요?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메뿌리와 이런 표현들도 분명히 눈이 덮인 산을 본 건데 어떻게 서늘한 이마바지를 할 수가 있지? 이마바지라는 건 이마를 받았다 이거야. 이마를 받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상한 표현법들이네? 이게 무슨 표현법들일까? 궁금해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일단 시를 계속 읽어갈 거야. 웅숭구리구는 이렇게 움츠렸다 이런 뜻이야. 움츠렸다가 살아난 모양이 이런 뜻이야. 움츠렸다가 살아난 모양이 감탄사. 무슨 어조 계속 나와? 영탄적 어조 계속 나와. 그죠? 꿈 같기에 설어라. 뭐뭐 해라. 계속 나오네. 이마에 차라. 설어라. 이런 거 여러분 뭐 같구나. 아유 감탄형 종결어미 같구나. 여러분 무슨 어조다? 영탄적 어조 계속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움츠렸다가 살아난 모양이 꿈 같기에 살아라. 움츠렸다가 언제 움츠렸을까? 언제 움츠리죠? 선생님이 목 디스크가 있어요. 목 디스크. 목 디스크는 여기 근육이 경직되면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어느 계절이 아프냐면 겨울에 아파요. 겨울에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도 모르게 추운 거지. 너무 이제 겨울 바람이 매섭고 추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걸을 때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근육들이 막 뭉치어요. 이 근육들이 뭉치면서 선생님 뼈를 이렇게 누르는 거지. 돌덩이처럼. 그러면 선생님이 목 디스크로 고생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언제? 겨울이거든요. 겨울. 그러니까 움츠렸던 거는 언제라고? 여러분 이거 겨울이야. 겨울. 어떻게 됐어 지금? 봄이 됐어? 살아났네? 봄이 됐다는 얘기네? 꿈 같기에 서로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봄이 됐다는 얘기 또 하기 시작한다. 파릇하다, 색 채워놨다. 움직 아니기던 고기잎이 우물거리 자 움직이기 시작하네. 새순이 돋았네. 자 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봄에 우리 이런 거야. 죽어있던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 살아났어. 막 움직여.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네. 꽃 피기 전 아직 꽃은 피지 않았어요. 지금 선생님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게 3월인데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지금 조금씩 꽃망울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꽃 피기 전 철아닌 눈에. 자 그런데 여러분 꽃은 피지 않았어. 본격적인 봄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 눈이 오느냐? 눈이 오는 계절은 아니에요. 이제 봄이 오려고 막 하고 있어. 뭐 꽃이 새순도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겨울은 아니야. 겨울은 아닌 이 계절, 철이 아닌 눈이 내렸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춘절인 거죠? 그 눈에 핫옷 벗고, 핫옷은요, 소옷이에요. 소옷. 두터운 겨울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시인이 끝났어요. 시인의 시가. 여러분, 마지막 문장 제일 중요해.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최종 태도를 잡아내야 되고, 이게 뭐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 문장은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 문장에서 어떤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는지는 잘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뭘까?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너무 어렵다. 겨울옷을 벗고 춥고 싶대. 여러분 겨울옷은 언제 벗어? 겨울옷은? 선생님 요즘에 이제 겨울옷을 벗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한단 말이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따뜻해졌으니까 겨울옷을 벗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겨울옷을 벗었어. 겨울옷을 벗었으니까 따뜻한 공기를 만끽하고 싶을 텐데 춥고 싶대.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법인 거야? 이게 역설인 거예요. 이게 핫옷을 벗으면 따뜻하기 때문에 핫옷을 벗은 거란 말이야. 근데 핫옷을 벗고 춥고 싶대. 이게 이상한 거지. 따뜻해졌기 때문에 핫옷을 벗었을 텐데. 이해되시나요? 자, 이 역설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뭘까? 도대체 이 표현은 어떤 최종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방식의 선생님이 봄의 생명력을 만끽하고 싶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최종 정서를 좀 정리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가도록 해보죠. 여러분 3번 넘어가 봅니다. 자, 우리 정지용은 이미지스트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표현을 잡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3번을 공감각적 이미지가 활용된 부분 찾기라고 잡아놓은 겁니다. 자, 공감각적 이미지 3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3개가 왜 공감각적인 이미지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선생님이 여기 시각의 촉각과 이런 표현들을 싹 지워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어넣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내 걸로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먼 산. 그러면 먼 산 자체는 여러분 어떤 감각으로밖에 인지가 안 돼요. 생각해봐. 먼 산은 내가 보는 거잖아. 시각이어야 돼. 그런데 그게 이마에 차다. 이마에 쨍 부딪히는 것으로, 이마에 쨍 차갑게 부딪히는 거. 차가운 건 뭐야? 내가 차가운 공기를 느끼는 건 촉각이죠. 그래서 시각을 뭐로 바꾼 표현이다? 촉각으로 바꾼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되셨나요? 먼 산은 보였을 텐데 이마에 차갑게 부딪혔다라고 표현한 거 촉각화가 일어난 거다. 됐죠?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어가 뭐였냐면 맷뿌리야. 맷뿌리. 산뿌리. 산뿌리랑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 이마 받았단 얘기야. 이마를 딱 쨍 부딪혔다고. 그러면 산뿌리랑 어떻게 이마를 부딪힐 수 있어요? 서늘하게? 그거는 시각을 산봉우리는 봤을 테니까 그걸 이마바지 하는 건 촉각으로 바꾼 표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흰 옷고름, 흰 옷고름, 옷고름이 흰색이야. 시각이네. 그런데 이거를 뭐로 바꿨어요, 여러분? 옷고름에 뭐 향수 뿌렸어요? 그런 표현 안 돼. 그 향수 뿌렸다면은 앞에 그런 뭐 이렇게 표현이 있어야지. 향수를 뿌렸다는 표현이 없어. 그냥 흰 옷고름이 이렇게 날리는데 향기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뭐로 바꾼 거야? 후각으로 바꾼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지용 이미지스트 어때요? 공감각 굉장히 많이 활용된 거 확인되시죠? 어떤 시어가 있으면 먼 산, 산불이, 시각이야 이렇게 먼저 잡으시고요. 이걸 어떤 그 단어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감각으로 바꿔놨는지를 확인하세요. 먼 산이 이마에 차갑다. 맷불이랑 이마바지 했다. 흰 옷고름, 자 시각으로만 인지가 돼. 흰 옷고름. 그런데 그걸 향기롭다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감각으로 바꿔놓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감각의 전이 방향이 잡히게 되는 거고 공감각이 쓰인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계절이 변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구절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얼음에 금이 갔어. 계절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바람이 새롭게 따르고 있어. 겨울바람 아니고 봄바람이 새롭게 불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표현이니까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표현이겠다. 미나리 파릇한 새순이 돋았어요. 옴짓 아니기던 고기잎이 오물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다 뭐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 그리고 새순이 돋고 움직이지 않던 고기잎이 오물거리기 시작하는 건 생명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 거. 동적 이미지이기도 하겠다. 그죠? 그리고 생명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영탄적 어조와 관련된 구절 우리 본문에서 확인했는데 다시 잡고 갑시다. 선뜻 느낌표. 감탄사. 설어라 라. 하도 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모두 다 감탄형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영탄적 어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6번 별표입니다. 또 3번도 별표 체크하에 놓고 가시고요. 중의법이 쓰였습니다. 중의법. 여러분 중의법이라는 거 무슨 뜻이죠? 중의, 의미가 두 개다 라는 뜻이야. 거듭 중자거든요. 의미가 두 개의 표현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설어라 라는 표현이에요. 별표 체크하고 가세요. 설어라는 건 여러분 낯설다. 야, 그거 되게
너무 낯설지 않니? 그거를 줄여서 그냥 그거 되게 설어 라고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낯설다 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설어다, 설어라, 서럽다 라는 의미 하나가 있는 거죠. 낯설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낯설다라고 해석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설어라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 여기 보여. 선생님 색깔 펜으로 좀 펜을 바꿔볼게. 다른 색깔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옹성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까 꿈같게 서러라. 이렇게 자 낯설다라고 보게 되면 움츠리고만 있었던 어제 겨울. 그게 옹성거리고잖아. 거기서 살아났어. 그 모양. 살아난 모양이 너무 달라진 생명의 약동이지. 그걸 바라보는 게 너무 낯설어. 새로워서 낯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다시. 옹성거렸어? 겨울에? 움츠리고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다 살아났네? 자연이 다 살아났네? 그러니 너무 낯설어. 어제까진 나 이런 풍경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막 꽃이 막 올라왔어. 낯설어. 라는 개념으로서 서러라를 해석할 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 서럽다? 뭐야? 왜 서럽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야. 옹성거리면서 살았던 모양. 옹성거리는 거 여러분이 움츠리고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겨울에 움츠리고 살았던 그 과거의 기억이 생각나서 서럽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요게 요번에 2020년 수능 특강의 해석이죠. 겨울에 움츠리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이 참 생각해보니 참 새삼 서럽다. 웅송거리고 살아난 양이 움츠리고 살았던 그 모양이 꿈처럼 지나갔는데 그걸 생각해보니 참 서럽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겨울의 고통을 움츠리며 살았던 겨울의 고통을 견디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것이 서러울 정도로 놀랍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겨울의 고통을 견디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것이 참 꿈 같을 정도로 참 경이롭고 놀랍다 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말 너무너무 경이로울 때 뭐가 나? 눈물이 나요. 눈물이. 막 너무 막 이렇게 아주 놀랍고 되게 막 신비롭고 막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어때? 눈물을 흘리잖아. 그런 서러움으로도 이해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거야. 봄이 온 자연을 바라보면서 겨울의 고통이 지나가고 막 봄이 온 자연의 모습이 너무 경이로워서 서러워온 거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미로 읽을 수 있는 표현이 서러라라는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뭐로 해석할 수 있다? 낯설다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서럽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서럽다도 다시 돌로 갈린다. 과거의 고통을 생각해서 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석도 가능하다. 과거의 고통이 가고 경이로운 봄이 온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도 이해하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총 세 가지나 우리가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됐죠? 그게 서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별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자 우리 와우 이 시인의 표현법이 참 놀랍죠? 하도 뻗고 도로 춥고 싶어라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역설이 쓰이고 반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은 어떤 점에서 핫옷을 벗었어. 그러면 따뜻해졌다는 얘기인데 춥고 싶대. 춥고 싶다. 이런 표현 춥다라는 표현이 핫옷을 벗은 거랑 잘 안 어울려. 그래서 역설이 쓰였다. 1차적으로 그 얘기고요. 자 의미 춥고 싶어라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겨울이 가는 아쉬움. 겨울을 좀 더 느끼고 싶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춥고 싶다라는 걸 그냥 직역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춥고 싶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 핫옷을 벗었는데 이제 봄옷을 입어야 될 계절이 됐어. 그런데 겨울이 가는 건 좀 아쉬워. 여러분 겨울에 생각해보면 막 눈썰매도 타고 막 눈이 왔을 때 막 되게 기쁘고 막 기분이 좋기도 했었고 스키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막 겨울에 막 따뜻한 난로에서 막 군고구마 이런 거 먹고 뭐 이런 기억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겨울이 가는 게 좀 아쉽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겨울옷을 벗어야 되는 철이 됐는데 나 겨울이 가는 게 너무 아쉬워를 춥고 싶어라 이렇게 표현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춥고 싶어라를 직역하지 말고 반어로 좀 해석해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죠. 반대 의미로 해석해 본다라고 친다면 봄이 오니
두터운 옷을, 핫옷을 벗고서라도 좀 춥더라도 봄이 오는 느낌을 좀 만끽하고 싶다. 봄의 생명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는 지금 핫옷을 벗으면 아직은 막 눈이 오는 거니까 공기는 좀 차갑겠죠? 뭐 서늘한 이마바지를 했다 이런 표현도 나왔으니까 공기가 짱짱 막 좀 춥단 말이야. 그런데도 핫옷을 딱 벗고 봄이 온 것을 좀 느끼고 싶어. 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문장으로도 읽을 수 있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여기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는 1차적으로 문장상의 모순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슨 표현법이 쓰였다? 역설이 쓰였다. 그 얘기인 거고요. 춥고 싶어라 라는 이 구절만 빼놓고 봤을 때는 직역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반어로도 이해할 수 있다. 직역으로 이해하게 되면 춥고 싶어라는 뭐다? 어떤 정서다? 최종 정서가? 뭐가 가는 아쉬움이다? 겨울이 가는 아쉬움이다. 그래서 나 춥고 싶어 더 라는 의미다. 춥고 싶어라를 반어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의미다 여러분? 혼자 해봐. 어떤 의미다? 응? 춥고 싶어라? 아, 핫옷을 벗고서라도 봄이 오고 있는 이 공기를 느끼고 싶은 봄이 오는 계절에 대한 기대감이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이 문장을 해석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미 해석을 좀 두 군데는 스스로 한번 해봐봐. 어디 부분? 설어라라는 그 부분이랑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특히 최종 정서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내포된 정서가 두 개가 뭔지 겨울이 가는 아쉬움과 봄이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정서가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보는 거야? 주관식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한 것이 맞았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대응 방식 선생님이 봄의 생명력을 만끽하고 싶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를 뭐로 해석했을 경우에요? 반어로 해석했을 경우에 이런 정서가 나와요. 그런데 그냥 직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겨울이 가는 아쉬움이 대응 방식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렇게 해서 봄에 눈이 왔는데 그 눈을 보면서 이 아주 묘한 감정 겨울이 가는 게 아쉽기도 하고 봄이 온 게 낯설기도 하고 또 봄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지고 봄의 생명력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이런 아주 복잡미묘한 정서를 이미지스트였던 정지영이라는 작가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시 한 편을 감상하셨습니다. 네, 춘설이라는 시였고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시인이 이렇게 외부 경치를 보다가 여기서부터는 정서, 자기 정서. 내가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를 조금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런 앞부분의 경치 묘사하고 뒷부분에서 자기 그 경치를 바라본 자기 정서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 마무리로 좀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춘설이라는 시였습니다. 네,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공부해봐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